이제 그린 스마트 스쿨 구축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죠. 각자 공모전 수상작에 대해서 한 분씩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학교 부문 그린 스마트 스쿨 프로젝트로 만나는 미래 공간 조성 일지에 대해 우리 송영지 선생님부터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했고 학교 부분에서는 비전을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참가를 하려면 하나의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저희는 스쿨이라는 비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가 상당히 약한데도 인터넷을 찾아서 S는 이제 다 같이 시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시작해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협력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브레인스토밍으로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발표에 자체 공모전을 열어서 의견을 선택을 해서 집중했던 게 그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제일 마지막이 연결이었는데 이게 모든 의견을 다 같이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그린 스마트 스쿨 프로젝트로 만나는 미래 공간 조성 일지였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모두가 만드는 우리 학교를 이제 학생들과 같이 공유하고 무엇보다도 그린 스마트 취지가 수요자 중심의 취지다 보니 학생들의 의견을 받을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직업계 고등학교다 보니 무려 4개과나 있습니다. 하우징 디자인과, 건축 토목이 합친 하우징 디자인과, 그리고 전기과, 기계과, 전자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에는 학생들이 실습을 하기 전에 탈의실 정도를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실습을 하면 5시간, 6시간 연속적으로 실습을 하고 마지막 차시에 보통 교과 수업을 또 듣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시했던 의견은 이게 자기들이 이제 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습에서도 샤워가 조금 필요한 실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생들 의견을 받아서 샤워실까지도 구축하는 것까지 학생들의 의견을 냈던 게 큰 장점인 것 같았습니다. 사용자 참여를 통해서 학교 공간의 기능을 정해야 한다는 게 정말 우리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의 순기능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교원 부분 제주 한림여자중학교 이현주 선생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교라는 곳은 모두가 성장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처음부터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학교를 생활하는 건 하루 종일 생활하는 건 학생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사용자 참여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4가지 영역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공간혁신 스쿨이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학교를 원하느냐 했더니 개인 공간과 휴식 공간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공간을 중축을 해서 스탠드형 휴식 공간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 그린스쿨은 저희가 텃밭 교육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서부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텃밭 상자를 활용한 교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스마트 스쿨인데요. 제가 지금 동백으로 입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제주 4.3 그 학생 동아리, 플로렌스 동아리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금 이번에 오디오북도 만들고 또 4.3을 알리고자 추모곡도 만들어서 이런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스튜디오용 교실이 꼭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구축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학교 복합화 스쿨인데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학교 도서관과 그리고 다목적실을 이제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무엇보다 학생들을 위한 애정과 사랑이 좀 느껴지는 네 가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사전기획과 부분 우리 경기 동두촌 초등학교 사전기획과 박정란 교수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이 기존의 학교 신축하고 다른 점은 이 학교에 이미 교육 공동체가 되게 오랫동안 여기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사용자가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축할 때는 빈 땅에 일반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몇 학급을 지어라 이렇게 일반적인 학교를 짓게 되지만 그린 스마트 스쿨은 이 사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이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교육의 비전과 목표를 갖고 이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지를 반영해서 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동두천 초등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모든 교사들과 심지어 보건소 선생님, 급식실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모두 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동두천 초등학교에 새로 디자인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 초등학교는 원래 굉장히 오래된 동두천의 기초교육의 중심지였었어요. 그래서 내년 2023년이면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초등 축구의 강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운동장이 굉장히 넓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바뀌고 도시도 바뀌고 그러면서 이 동두천 초등학교가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시점에 왔고, 이 미래에는 동두천 초등학교가 교육 혁신에 따라서 교육과정의 방향이 바뀌고, 그러면서 학생들을 위한 돌봄이나 방과 후 기초교육의 강화와 같은 어떤 지역의 교육 플랫폼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공간들을 만들었고, 거기에 소통을 위한 지역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학교 안에서의 학생과 교육 공동체들의 소통을 위해서 어떤 실내외 광장이라든가 운동장을 재구조화해서 운동장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들이 교육기획이 먼저 선행이 되면서 이러한 교육기획이 완성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는 배경으로서 공간기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린 스마트 스쿨은 정말 현재를 정말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세계자 부분 수상자 우리 박희호 건축사님의 따뜻함을 켜다, 온화하고 유연한 인성으로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온양여자고등학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계한 온양여자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시범학교였어요. 그런데 사실 그 공강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홈베이스도 없고, 아이들이 교실에서 사물함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협의를 해서 사용자 참여 수업 거치고 디자인 수업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를 해서 설계를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안은 학점제 수업 공강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홈베이스를 설치하고 복도 공간을 좀 넓게 설치했어요. 그래서 테이블하고 사물함을 배치해서 아이들이 공강 시간에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놓았고요. 도서관 앞에 데크를 설치했습니다. 옥외 데크를 설치해서 폴딩 도어를 열면 옥외 정원과 연계해서 내부 독서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순환체계가 안 되다 보니 아이들이 이동 동선이 너무 복잡했어요. 그래서 4층에 연결 다리를 설치해서 전층 순환체계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숙사 내부 벽체를 다 헐어서 천정을 좀 높였습니다. 천정 슬랍을 철거하고 천정을 높게 해서 아이들이 창작력을 좀 증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소규모 공연이나 뭐 그룹 스터디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건축사님께서 되게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그런데 사실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리모델링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우리가 고교학점제를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홈베이스 공간으로 뭉쳐지는 어떤 기본적인 공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또 우리 고교학점제는 다양한 수업이 편제되다 보니까 외부 강사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동선 고려도 엄청나게 힘들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쉬운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엄청 힘든 일을 하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뭐 다른 학교처럼 보일 것 같아요. 딱 가면 바뀐 다음에 가면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 학생 부분에 출전한 인천 인제고등학교 정설 박준수 학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학교의 모습은 더 이상 공부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곳곳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과 전문가님들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먼저 1층 같은 경우는 카페나 도서관 같은 편의시설을 배치해서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학교의 기능을 확장시킬 수 있었고요. 2층 같은 경우는 각 반이 그런 정형화된 교실의 모습이 아닌 둥근 모형으로 만들어서 이런 학생들에게 새로움을 줄 수 있었고, 중앙에 각 반이 모여들 수 있는 휴게 공간을 만들어서 각 반 친구들과 이런 친구 관계나 그런 것들을 좀 더 증진시킬 수 있고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층 같은 경우는 저희 학생들은 보통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학원, 학교, 집 이런 쳇바퀴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의 여유를 줄 수 있고 그런 하늘을 올려다보는 이런 여유를 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천장을 없애서 그런 개방감 같은 걸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 네. 대단하시다. 가장 마음에 드는 공간이 어디였어요? 전 옥상이라고 생각해요. 옥상. 네. 옥상을 어떻게 또 변화했나요? 옥상을 캠핑장 같은 오. 그런 형태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거기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놀 수도 있고, 그리고 하늘에 별 같은 것도 이런 겨울에는 야자 시간이나 그럴 때 좀 어둡잖아요. 그렇게 하늘을 볼 수 있어서 좀 그렇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저희 학교 다닐 때 야자 시간에 옥상 올라가면 혼났는데. 아, 그래요. 너무 좋겠네요, 진짜. 그러면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